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특성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33번. 옳은 학생을 고르는 문제죠. 학생이 생명과학에서 비생물적 요인은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틀렸죠. 좋은 말 찾으면 됩니다. 학생 B,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에는 세포학, 발생학, 생리학 등이 있어 맞는 표현이고, 학생 C,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달한다. 딱 봐도 틀린 말 같죠? 그래서 니은 B만 답이 되겠네요.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4번. 생명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 1번,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유일한 목적. 틀렸겠죠?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표현 같습니다. 1번 답이네요. 35번. 생명과학 분야와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분류학은 분류하는 거잖아. 생명의 분류 체계를 세우고 생물의 계통을 밝힌다 맞는 표현이고요. 생리학은 생리 현상을 공부하는 거니까 생물의 기능이 나타내는 과정의 원인 맞는 표현이고요. 세포학은 세포 연구하는 거겠죠? 맞는 표현. 생태학은 생태계를 연구하는 거잖아. 생물 상호작용 맞고요. 유전학은 유전 연구하는 거잖아요. 수정란이 죄송합니다.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 형성을 연구한 틀렸죠. 이건 발생학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죠? 틀린 표현이네요. 자, 분자 생물학은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게 맞죠? 틀린 건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탐구 방법이죠. 기납법하고 연역법 비교하라 문제가 되겠죠. 자, 귀납법은 관찰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고요. 연역법은 탐구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설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칸을 보시게 되면 탐구 설계 수행하고 자료 해석하는 거니까 이게 연역법이 되는 거고요. 나는 관찰하고 자료 수집하고 또 자료 수집하고 자료 해석하고 그러니까 관찰해서 해석밖에 없는 거니까 귀납법이 되겠죠. 기읍 가는 귀납법이 아니고 연역법이니까 틀린 거고. 자, 귀납법은 실험을 하지 않는 거니까 실험할 필요가 없다. 틀렸다. 나도. 자, 기획은 제일 중요한 거죠. 가설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역법은.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탐구 방법이 두 개 나와 있는데 하나가 귀납법, 하나가 연역법이 되겠죠. 구달은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를 관찰했죠. 관찰해서 결론 냈다. 귀납법. 레디는 일단은 뭐 자연 발생설을 주장한 사람인데 일단은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실험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연역법.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험 문제를 보게 되면 관은 비납법이 맞고 나의 탐구 과정에서 대조 실험이 이루어졌다 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넣고요. 하나는 입구를 막지 않고 하나는 입구를 막았다. 하나가 대조군, 하나가 실험군이 되겠죠. 뭔가 조치를 취한 이 기역이 실험군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표현. 자, 나는 연역법인 거니까 탐구 과정에서는 가설을 설정해야 되게 맞고요. 자, 기역은 조치를 한 변인인 거니까 조치를 한 거니까 일단 대조군이 아니고 실험군이다. 틀렸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38번. 자, 다음은 가젤 역량의 띠뛰기 행동. 가젤을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관찰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주변에 치타와 같은 포식자가 나타날 때마다 엉덩이를 치켜뜨는 띠뛰기 행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럼 당연히 귀납법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자, 귀납법은 실험을 하지 않죠. 그래서 대조 실험을 할 수가 없다. 자, 뒤에는 결론이 되겠죠.
니은은 가젤 영양은 주변에 포식자가 나타나며 엉덩이를 치켜뜨는 띵뛰기 행동을 한다. 맞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넘길게요. 자, 연역법 보겠습니다. 39번. 자, 문제인식을 하고 반드시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해석하기 전에는 탐구 설계도 하고 수행도 하고 탐구 설계하고 수행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맞는 거 찾아봅시다. 기획은 가설이잖아.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하는 단계 맞죠? 어차피 가설이 맞으면 결론이 되는 거니까 그 답이 되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고. 니은은 탐구 설계 수행이잖아. 니은에서 실험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맞고요. 비교하는 대조 실험 해야 된다. 맞는 표현. 자, 실험 결과가 가설과 같지 않을 경우에는 니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기역으로 가야 되겠죠. 가설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기역, 니은이 답이네요. 답은 3번 체크하겠습니다. 넘길게요. 40번. 자, 영희는 상한 우유에서 세균 A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관찰했대. 그래서 이것저것 실험했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한다 결론이잖아. 결론. 그죠?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하였을 거라고 가정하였다. 이게 가설이죠. 그 다음에 세균 A를 넣은 우유는 상하였고 세균 A가 많이 발견되었으나 세균 A를 넣지 않은 우유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다음에 라를 보게 되면 이건 준비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설계 수행이겠죠. 탐구 설계 수행 정도 되겠네. 자료 해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가설,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인 거니까 라가 되고, 그 다음에 해석해야 되니까 다가 되고, 그 결과가 가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41번. 탄저병 백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설은 탄저병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백신이 예방할 것이라는 이야기지. 백신은 예방약이지 치료약이 아닙니다. 일단 집단 두 개를 세팅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똑같이 탄저균을 넣었는데 하나는 백신이 투여되었죠. 그래서 아무 좋지 않은 이놈이 대조군이고 백신 넣은 게 실험군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A는 실험군이 맞고, 자, 조작 변이는 탄저 백신을 넣고 안 넣고잖아. 그 탄저 백신의 투여 여부가 되겠죠. 발병 여부는 종속 변이 되는 거냐, 결과물인 거니까. 그게 틀렸다. 자, 디귿. 백신 접종을 제외한 모든 독립 변이는 당연히 동일하게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입니다. 답은 3번 체크하겠습니다. 넘길게요. 42번. 자, 페니실린 발견한 실험인데요. 대충 다 알 것 같아요. 곰팡이 이야기를 하는 거네. 자, 일단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두 개의 세균 배양 접시 A와 B 중에 A에는 접종했죠. B는 접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균이 B에서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당연히 기억이 맞죠. 연역법이고요. 자, 그러면 대조군은 아무 조치 안 한 거, 실험군 조치한 거잖아. 그래서 접종한 A가 실험군이고 접종하지 않은 게 B가 대조군이네요. 그래서 반대가 됐죠. 틀렸다. 자, 종속 변이는 뭐겠습니까? 세균이 증식하고 안 하고잖아. 결과물인 거니까.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는 이거는 조작 변이 되죠. 종속 변이는 아니다. 틀렸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43번. 자, 에이크만이 각기병에 대한 연구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현미를 줬더니 뭐 각기병 안 걸렸다는 이야기잖아. 현미에 비타민 B가 들어있어서 뭐 그런 얘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확실한 거는 원래는 백미를 줬는데 각기병이 걸렸어. 근데 바뀐 후에는 현미였는데 각기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결론은 뭐 가설이 뭐겠습니까? 뭐 현미는 각기병을 치료할 것이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뭐 굳이 쓰자면 현미는 각기병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닭을 두 집단 A와 B로 세팅하고 A에는 백미를 먹이고 B에는 현미를 먹이는 거잖아. 그럼 현미를 먹인 집단이 실험군이 되겠죠. 그래서 먹이지 않는 A가 대조군이 되고 먹인 B가 실험군이 되겠다. 3번,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찾아보자. 자, 조작 변인은 현미 투여 여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의 종류가 다른 거니까 현미 뭐 투여 할게요. 투여 여부가 되겠다. 종속변이는 각기병이 발생하고 안 하고니까 각기병의 발생 여부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44번. 다음은 임산의 암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과정을 나타냈네요. 임산이 암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실험이. 일단 품종, 성별, 나이, 암 진행 정도 등이 같은, 말이 안 되지만 다 같다고 할게요. 10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은 인삼은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게 가설이고, 결론은 우리가 실험하는 거는 인삼을 주고 안 주고 해서 사망 시간을 비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인산 성분을 투여한 집단이 대조군이다. 자, 인삼을 투여하지 않은 게 대조군이죠. 투여한 건 실험군이잖아. 틀린 표현. 자, 조작 변이는 인삼 투여 연부 맞죠? 넣고 안 넣고가 되는 거니까. 자, 심지의 품종, 성별, 나이, 암 진행 정도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잖아. 통제 변이 맞고요. 자, 탐구 과정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가설이 나죠. 가설. 그 다음에 현재 탐구 설계와 수행이 가와 라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가 다음에 라가 와야 되니까 일단은 순서가 나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라. 이건 자료 해석이잖아. 그래서 다가 맨 마지막 와야 되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45번. 자, 어떤 식물에서 세균 XY가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가설은 세균 X와 Y는 함께 있을 때 식물 생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거잖아. 자, 실험 1번은 그죠? 아무 처리 안 하니까 생장도 변화가 없고, 실험 2는 X만 처리해도 변화 없고, 실험 3 Y만 처리해도 변화 없고, XY 동시에 했더니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실험 1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대조군 맞고요. 자, 식물 생장 변화는 통제 변이 아니고 종속 변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결론. 기획은 세균 XY는 함께 있을 때 식물 생장을 촉진한다. 맞죠? 기획 디귿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체크할게요. 넘기겠습니다. 철수는 봉숭아의 광합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밀폐된 4개의 용기에 봉숭아의 식물 부분을 넣고 처리했대요. 그래서 CO2 양을 쟀다고 하네요. CO2 양이 많이 줄어들면 광합성을 많이 했겠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빛 색이 광합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거잖아.
가면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다 통제변이 온도는 다 똑같아야 되고, 그죠? 색깔만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온도 똑같고 식물 부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색깔만 다른 거지. 그래서 청색광, 적색광 색이 다르고 온도 똑같고 같은 잎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B와 D를 세팅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47번. 다음은 소화효소의 녹말 분해 작용을 알아보는 시험이네. 소화효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라는 가설이고, 실험 1은 아무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대조군이 되고요. 우리는 효소를 넣고 안 넣고를 조작해야 되는 거니까 온도는 당연히 똑같이 37도씨로 통제시켜야 되고, 여기 실험 2에 당연히 효소 X가 들어가야 된다. 물론 중류수랑 같이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험관 2의 첨가물질 기억은 X란 효소하고 증류수가 되고요. 니은 온도는 당연히 37도씨를 맞춰줘야 된다. 2번,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당연히 효소 X죠. X 투여 여부해야 되나? X 첨가 여부가 되겠죠. 여부가 되고, 중속 변이는 광합성 정도, 그죠? 광합성이 아니네요. 녹말 분해 정도, 녹말 분해 정도가 되겠네요. 분해한다 못한다가 중속 변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48번. 다음은 장티푸스균을 이용한 실험인데, 자, 일단은 같은 종 쥐의 30마리를 A씨의 장티푸스균을 다른 기간 동안 공기 중에 방치한 후 주입하였다고 했다니 결과를 보겠습니다. 집단 A는 즉시 넣었더니 거의 다 죽었다. 집단 B는 3일 후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3일 후에 방치하고 넣었더니 좀 많이 살았네. 집단 C는 공기 중에 3주 후를 방치한 다음에 넣었더니 거의 걸린 사람이 없네요. 걸리면 쥐가 없잖아. 그죠? 뭐겠습니까? 장티푸스균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게 되면 독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가장 결론을 적합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쥐의 면역성은 장티푸스균의 독성에 비례한다. 이건 알 수가 없죠. 이 실험을 알 수 없는 거고요. 2번, 자, 공기 중에 방치된 장티푸스균은 백신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백신이라는 거는 병원균을 넣어주는 거잖아. 독성을 제거해서 미리 예행연습시키는 거니까 충분히 맞는 표현이다. 그죠? 왜 3주 후를 지나게 되면 독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백신 써도 괜찮다는 이야기지. 3번, 자, 공기 중에 방치된 시간이 길수록 장티푸스의 독성은 강해지지 않고 약해진다고 알 수가 있고, 4번, 장티푸스 균의 독성에 대한 지의 저항력은 주입 시기가 빠를수록 강해진다. 주입 시기 빠르면 죽잖아요.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틀린 표현이고. 5번, 공기 중에 방치된 장티푸스 균은 쥐의 체내에서 항체 생산 능력을 약화시킨다. 일단은 이것도 틀린 말 아닌데, 일단 뭐가 잘못됐냐면 공기 중에 방치된 장티푸스균이 독성이 만약에 없다 치더라도, 독성이 안 약해진다 치더라도, 그럼 항체 생산 능력은 강화시켜야지 오래 살잖아. 안 죽잖아. 그죠? 그 말이 잘못됐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2번만 답이 되겠죠?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9번. 자, 어떤 소화제 설명서에 단백질을 분해한 효소가 들어있고 소장에서 작용한다를 읽고 일단은 뭐 했다고 하네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효소의 단백질 분해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네. A를 보게 되면 달걀 흰자가 단백질이잖아. 여기 효소를 넣었습니다. 5도씨에. 단백질이 좀 분해됐겠죠? 이게 실험군이 되겠죠. 실험군. B는 효소를 넣지 않았잖아. 단백질이 거의 뭐 검출되겠죠. 분해가 안 됐을 거니까. 이거 대조군 보시면 되겠네. 그
그 다음에 소장 내 pH는 8이라고 나와 있죠. 8은 염기성 조건이죠. 염기성.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당연히 소장 내 pH가 8인 거니까 동시에 뭘 세팅해야 되죠? 염기성 물질을 동시에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가 소화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같은 조건에서. 자, 기억. 그 다음에 각 시험관의 체온과 비슷한, 당연히 5도씨는 너무 낮은 온도니까 우리 37도 정도는 세팅해야 되지 않나. 체온에서 소화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 시험관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 유지한다 맞는 표현이고, 이은 시험관 A의 염기성 물질을 소량 첨가하는 것은 틀린 말 아닌데 동시에 첨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A와 B에 동시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다. 디귿 시험관 B에 넣는 물질을 증류수 8ml로 아무 의미가 없죠. 굳이 왜 8ml 넣어? 그지? 기억만 답이 되겠죠.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50번. 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 특성이네요. 일단은 칼을 보시게 되면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 잎의 즙을 세균 여과기에 걸른다는 거니까 세균은 걸러지고 바이러스는 작으니까 통과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여과액에서 추출했죠. 이 TMV 바이러스를 인공 배지에 넣었더니 아무런 변화가 나지 않았다. TMV를 건강한 담배 잎에 발라주었더니 담배 모자이크 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기억. 돌연변이는 알 수가 없죠. 돌연변이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니은은 맞죠. 세균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여과기를 통과했을 거 아니겠냐는 거지. 디귿도 맞겠네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다와 라를 비교하면 여기서 나타났고 여기서는 아무 변화 없었잖아.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51번. 자, 다음은 담배 연기가 쥐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네요. 담배 연기가 뭐 쥐한테 좋다 나쁘다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가설을 보게 되면 담배 연기에 노출된 쥐는 판단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이겠네요. 그 다음에 담배 연기에 노출된 적이 없는 쥐를 20마리를 20분 동안 노출시킨 다음에 담배 연기에 그 다음에 미로를 통과하게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미로를 빠져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을 측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오래 걸린대요. 또 문제가 생겼죠. 실험군이 있는데 대조군이 없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를 20분 동안 마시지 않은 쥐,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담배 연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건지 원래 쥐가 들방에서 못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대조군이 없다. 대조군이 없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대조군을 세팅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담배 연기를 노출시키지 않은 쥐를 미로를 통과시켜서 나오게 해야 되죠. 나온 다음에 뭘 재야 되죠? 평균 값을 재야 되겠네요. 그 실험을 추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담배 연기에 20분 동안 노출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쥐를 20마리를 미로를 통과시켜서 나오는 시간을 재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적으면 답이 됩니다. 52번, 53번. 영수는 겨울철에 흰색이었던 눈신토끼 털색이 여름에는 회색으로 바뀌는 걸 관찰했다잖아. 영수가 의문이 생겼죠. 눈신토끼의 털색이 왜 변하냐고. 자, 실험 보게 되면 털을 제거해서 하나는 얼음 주머니, 하나는 물 주머니. 그러니까 피부에 차가운 게 더해지면 색깔이 뭐 회색, 흰색으로 바뀐다고 하고, 이 실험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물주머니 약간 좀 체온과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색깔이 뭐 회색 되는 걸 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설이 되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자, 기역이라는 거는 눈신토끼 색깔이 바뀌는 거는 적응과 진화죠. 그죠?
가면 보기에서 적응과 진화를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1번 사람의 간에서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물질 대사가 되고요. 2번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알코올을 생성한다. 이것도 물질 대사. 3번 낙타는 혹 속의 지방을 분해한다. 이것도 물질 대사. 4번 수정란이 세포 분해를 하여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진다. 이건 발생이 되겠죠. 발생. 5번 뱀은 머리뼈의 관절에서 아래턱을 분리하여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적응과 진화가 되겠다. 5번이 답이겠죠. 53번. 자,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주머니의 재질은 조작변이, 주머니 재질과 아무 상관없죠. 주머니의 온도가 조작변이 되겠습니다. 니은 나는 관찰된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 단계이다. 나를 보게 되면 의문이 생겼다잖아. 당연히 문제인식 단계가 맞고요. 디귿 눈신토끼의 피부에 감각하는 온도가 다르면 다른 색의 털이 자랄 것이다. 이게 가설이 맞죠. 실험과 일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